네,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. 오늘도 경제 이슈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.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.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. 소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그럼 소장님과 함께 오늘 이슈 볼 텐데요. 이슈 주제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오늘의 주제입니다. IT와 소비재 어떤 게 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을까요? 지금 주도주와 이 곁다리 종목들의 이런 싸움들이 치열한 가운데 어떤 종목 선택할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소장님 현 시점 IT 분야 외에 소비재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좀 분류를 해주시죠. 일단 IT 분야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표주들이 있습니다. 대표주들이 있고요. 그 외적으로 이제 부품이 있고 뭐 AI가 있고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네.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IT 대표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, 그 가전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, 뭐 LG전자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SK하이닉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. 이에 지금은 IT와 관련된 이렇게 좀 내용을 분배될 수 있긴 하지만 사이버 보안 쪽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네. 지금은 원격 진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AI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채롭게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저 이슈에 따라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T라고 해서 딱 한정적으로 이게 다 IT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각각 이제 섹터와 업종별로 관심을 좀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제 소비재의 경우에는 좀 많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잘 알고 있는 뭐 음식료나 화장품의 경우에는 소비재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외에 의류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실제 실적과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이달의 경우에는 음식료와 화장품에 대한 강세가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쪽보다는 음식료와 화장품 쪽이 좀 많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IT와 소비재 이렇게 또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씩 저희가 어떤 전략들 봐야 될지 볼게요. 일단 IT 분야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모멘텀들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? 일단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있기는 한데 화장품하고 그 음식료 업종의 그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주면서 반도체가 그렇게 뭐 강하게 흐름들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은 반도체 쪽에서도 그 분야별로 각자 뭐 액측 냉각이든 이쪽이나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름만 좀 잘 잡아간다 하면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2분기 때 수출이 전년 동기 그리고 전 분기보다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해본다 하면은 매월 1일마다 나오거든요. 1일마다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를 따졌을 때 반도체의 수출입을 봤을 때는 크게 상승했을 여력은 좀 높고 전 분기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동향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6월 달에 반도체 수출입 동향만 좀 잘 지킨다 하면 오히려 지금 2분기 때는 반도체 쪽만 100억 달러 수출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수출이 많이 찍힌다고 해서 뭐 피크아웃에 대한 뭐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3분기 때도 오히려 계속 좀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계속 좀 올해 하반기에도 그 모멘텀이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아이폰의 경우에는 뭐 지난주 때 아이폰을 좀 다루긴 했었는데 그때 아이폰이 그 관련된 화요일 날 이제 폭락을 했다가 다음날 다 끌어올려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이러한 모멘텀이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의 경우에는 16 출시가 그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갤럭시와 또 비슷한 유사한 흐름일 텐데 갤럭시 S23에서 24 넘어갈 때 24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 판매량이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. 아이폰 역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쪽에 지금은 애국 소비 심리 때문에 안 팔리지 않겠냐라는
라는 얘기들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은 아이폰의 경우에는 결국은 그 충성 고객도가 굉장히 좀 높다 네, 보니까 여기에서 15보다는 16에 대한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흐름들을 봤을 때는 9월까지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, 좀 더 넓게 보자 한다면은 결국은 업데이트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12월까지 좀 유효할 것 같고, 게다가 뭐 아이폰이 뭐 폴더블 폰을 하지 않는다, 한다, 뭐 이렇게 좀 왈가왈부하고 있기는 한데, 아이폰의 경우에 애플 쪽에서도 작년에 이제 뭐 폴더블 관련된 그 특허를 좀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요.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 아이폰 관련된 흐름들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네. 그 폴더블 폰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달 10일 때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이 외에도 뭐 자동차나 원격 진료 그리고 보안 의 경우도 있긴 한데, 자율주행이 오늘 좀 상승한 이유는 테슬라 쪽 이슈가 좀 컸죠. 근데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계속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지만은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네.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이벤트는 계속 좀 남아 있고요. 지금 뭐 신규 접근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추후에 다시 또 조정폭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좀 이슈가 사라진다 하면은 8월 8일 때 또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이벤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원격 진료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서울대 쪽에 그 휴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맞죠. 이게 지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휴진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. 그러면은 원격 진료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튀어 오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,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법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원격 진료의 경우에도 결국은 IT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,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보안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, 이게 사이버 보안 쪽으로 봤을 때는 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사이버, 그러니까 양자 암호 쪽에서도 포커스를 뒀을 때는 지속될 수, 그러니까 한 번씩 빈번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매매적인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것은 IT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각각의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 보시면서 IT 섹터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는 소비재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될까요? 일단 지금 포커스가 계속 많이 받고 있는 게 화장품 쪽일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화장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, 화장품은 지금 27일 때 그 코엑스 호텔에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좀 개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화장품 쪽의 경우에는 제가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무슨 화장품주가 수혜를 받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거기에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아마존의 입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네. 그렇게 되면은 이 아마존이 미국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이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국내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는 이번에 처음이거든요. 처음인데 이게 지금 한국콜마와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한국콜마 쪽의 경우에는 계속 좀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, 그 온라인 중심의 K뷰티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을 좀 더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데, 그렇죠. 저는 뭐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쪽에 화장품 팔리는 것보다는 탈중국화를 해서 미국 쪽이든 해외 시장 쪽으로 개척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자 한다면은 미국 쪽에서 화장품 수입액을 좀 살펴보니까 네. 한국의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2%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미국 쪽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전년 동월 대비 43% 급증을 했다 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.
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프랑스 다음으로 미국 최대 화장품 수입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결국은 탈중국화가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, 추가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네. 이게 아마 다음 달에 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FDA 등록 그리고 성분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결국은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 남아 있다. 그렇지만은 변동성은 계속 좀 심해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료 쪽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음식료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IT 쪽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결국은 포인트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수급적인 한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. 이러한 원인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요. 공매도에 따른 뭐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네. 금투세에 따른 내용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엑시트든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금투세에 좀 영향을 좀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그 이슈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간혼 쪽만 잘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. 단기 자금이 지금 계속 좀 활개를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좀 이슈가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금리 인하 시기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IT 쪽보다는 지금은 음식료 업종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소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음식료품 섹터 좋다고도 말씀을 주셨고 화장품 섹터도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.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정할까요? 일단은 지금 저는 소비주 쪽에 많이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그 업종별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네. 화장품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그 징둥닷컴에서 그 창사 기념일로 6.18 할인 행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 ODM, OEM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. 앞으로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미국 쪽에서는 아까 수입국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 쪽의 ODM, OEM 업체들이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, 심지어는 선케어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요. 그리고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도 개최되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볼 수 있는데, 이게 지금 뷰티 관련된 종목들을 만약에 좀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지나치게 급등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관심을 갖다 하더라도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네. 만약에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는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, 네.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급등 시 비중 축소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음식료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2분기 때 실적까지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음식료 업종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신규 접근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적은 비중으로는 충분히 음식료 업종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.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화장품, 음식료 약간씩 미묘하게 또 전략이 다릅니다. 아무래도 화장품 종목들은 그동안 너무 잘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요. 일단은 급등했을 때 오히려 좀 차익 실현,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일단은 음식료 섹터의 경우에는 이 업종 내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신규 접근이 유효하다 정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음식료 탑픽 종목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동서를 좀 가져왔고요. 네. 이 동서는 그 동서식품의 모회사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커피 믹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, 네. 저는 지난달에 그 커피 원두가 그 원두 가격이 전년 대비 7.5% 상승을 했던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커피 믹스 쪽으로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. 이 동서를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, 외국인이 그 4월부터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관도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현재 주가 위에 상단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동서의 경우에는 지금 신규 접근으로 매수가 유효한데 결국은 커피 믹스로서 좀 부각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
네, 동서 잘 아시겠지만 동서식품의 모기업이기도 하고요. 커피와 관련된 모멘텀들 살펴주시고 계십니다. 아무래도 음식료주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상승 각도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 길게 좀 3년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아서 동서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네,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